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거기 23페이지를 보면 그 3번에 법적 성격이 나와요. 여러분 사람이 성격이 있듯이 법에도 성격이 있어요. 과목별로. 그러면 우리 법의 성격은 1번을 보니까 부동산 중개업에 관한 기본법이라고 되어 있죠. 기본법이 또는 일반법. 자, 이 법은 법의 명칭과 목적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거기다 줄을 치면 돼요. 부동산 중개 및 중개업 분야에 대하여 이 분야에 대하여 일반적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법이다. 이게 첫 번째가 이제 우리가 일반법이다 또는 기본법이다 이런 말을 하는데요. 우리 법은 부동산 중개업 이 분야를 이제 규율하는 법이라는 뜻이에요. 지금 대한민국에 뭐 각종 법이 있는데 뭐 여러분 세무사법도 있고 건축사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법무사 여러분 약사 의사 다 분야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그 분야를 규율하는 법이 있어요. 전문 직종은. 그래서 아까 우리도 전문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전문 직종은 개별법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앞으로 부동산 중개나 중개업에 대한 가장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법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조금 있으면 중개와 중개업의 차이점을 우리가 용어의 정의에서 다 보게 됩니다. 그 이 분야를 규율하는 가장 기본법이다. 그거 외에는 필요 없어. 그러니까 2번에 가면 민법 및 상법에 대한 특별법이라고 돼 있어요. 그 순서가 그것도 한번 물었는데 여러분들 1차 과목에서 이제 민법을 하고 상법은 여러분들이 이제 빠져요. 6법 중에 하나가 상법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공인중개사법. 이게 법의 적용 순서를 말합니다. 순서.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듯이 부동산 중개 및 중개업 분야는 우리 법이 기본법 일반법이니까 우리 공인중개사법이 가장 먼저 적용된다고 그래서 이 특별법이라고 그래요. 특별법. 그래서 우리가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다. 이런 말을 아마 이런 민법이나 공법 시간에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일반법이냐 특별법이냐 해서 우선의 원칙이란 말은 법 적용의 순서를 말해요. 한마디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1차에서 하는 민법은 가장 일반법에 해당이 됩니다. 이게 순서를 보면 저렇게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얘기예요. 이게 이제 대한민국이라면 4,700만 국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민법이라는 법은 말 그대로 백성민자를 쓰잖아. 그래서 4,700만 모두에게 적용되는 법이라니까요. 민법은. 그러면 이 민법 하나만 가지고 이 다원화된 사회를 규율할 수가 없거든. 그래서 전문 직종이 국민 중에는 뭐 변호사도 있고 변호사법 있어요. 법무사도 있고 법무사법, 뭐 세무사법, 건축사법, 약사법 뭐 다 있어요. 우리 공인중개사법. 그래서 이 전문 직종은 개별법이 여기 다 있는데 이게 이제 특별법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먼저 적용하고 여기에 조문이 없더라. 그러면 민법인 일반법이 다 보충해 준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이것은 다 이 보충 관계라고 보면 됩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상법이라는 법이 있어요. 상법. 상법은 여러분 상인들을 규율하는 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상법. 민법은 이제 우리가 정적인 사회거든요. 우리 민간인들은 백성들은 정적인 사회. 여러분 민법 채권법에 가면 매매하고 교환, 임대차를 공부하죠. 민법 시간에. 지금 대답을 안 하는데 원래 처음 한다고 하려고 다 했잖아. 민법, 교환, 매매, 교환, 임대차. 이건 다 여러분들 유상계약이라고 공부했잖아. 민법 시간에. 근데 이거 말고도 민법에 가면 11개의 계약이 더 있어요. 그 14개가 되는 거야. 이런 건 대부분 여러분 보면 다 무상계약으로 되어 있어요. 민법은 민간인들은 정적인 사회라 대부분 무상으로 되어 있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친구에게 내가 돈을 1,000만 원을 빌렸다. 한 달만 쓰기로 친구에게. 근데 이자 얘기를 전혀 안 했어. 그럼 여러분 이자가 붙을까 안 붙을까? 안 붙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소비대차 계약이라고 하거든. 법적 용어가 우리는 차용한다고 그러잖아. 차용증. 그걸 소비대차 계약서라고 그래요. 그러면 민간인들은 이자가 안 붙어요. 왜? 무상이 원칙이거든. 은행 가면 뭐예요? 은행은 상인이지. 은행은 상인이잖아. 돈놀이하는 상인. 그럼 은행 갔더니 대출 담당자가 이자 얘기를 안 하네. 얼른 와버렸지.
이자 얘기하기 전에 이자가 붙을까 안 붙을까? 기본으로 붙어요. 이자가. 상인들은 그래서 영리를 추구하는 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상인들은 다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거죠. 영리 추구. 쓸 거 하나도 없다겠는데 쓸 때 안 듣고 써놓고 안 읽고 남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노원에 가면 5년째 쓰기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냅다. 결국 속기사 따라고 보내버렸어. 이런 것은 시험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냥 들으면 여러분 이해되지. 상인들 다 영리 추구잖아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봐요. 그래서 상법하고 민법에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100만 상인을 위해서 상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상인들은 다 영리 추구고 대량 거래를 하고 신속한 유통이 생명이거든. 이 민법만 가지고는 규율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민법에 특별법으로 여러분 상법을 만들어 놨어요. 상법은 누구를 위한 법이라고? 상인들. 그러면 봐봐요. 왜 여기에 지금 상법이 등장한가를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자격증을 취득해서 결국은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어? 왜 자격증을 따지? 스펙 살라고? 결국 돈 벌려고 그러잖아. 중개업 해서 중개업을 지금 봉사활동을 하려고 그러나요? 그러면 쓰레기 주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학원 오지 말고 봉사활동. 그래서 결국은 돈 벌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 중개업자도 결국은 상인에 속한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상법에 가면 나와요. 상법 46조 이런 데 가면은 상법에 의제상인하고 여러분 당연상인이라는 게 있어요. 상법에 가면. 그래서 우리 중개업도 상인에 속합니다. 그래서 여기 상법이 등장했다고. 그럼 봐봐. 민법보다는 상법이 특별법이라겠죠. 그러면 우리 중개업자도 상인에 속한다 했잖아. 그래서 우리 공인중개사법이 아까 총 117개라겠지. 시행규칙까지. 전 시간에 한 거 벌써 언급되기 시작하잖아. 이게 들었어야지 강의를. 그럼 117개를 찾아보니 중개 및 중개 분야를 규율할 법을 117개를 찾아보니 없어. 어떤 내용이. 그럼 우리 중개업자도 상인이기 때문에 상법을 찾아봐야 한다니까. 아시겠어요? 여러분 소송이 들어왔어. 여기를 봐야 해요. 그 부산 떨어봐야 필요 없어요. 그냥 우리가 먹으면 편하게 듣는 거예요. 팔짱 끼고. 그럼 80, 90 나와요. 팔짱만 끼워도. 정말이라니까요. 여러분들. 다 이해를 시키지 않았지. 그럼 여러분 책 읽으면 그냥 다 이해가 돼. 아시겠어요? 그래서 들으시면 돼. 그냥 부산 떠는 사람들 치고 합격한 사람 못 봤거든. 그냥 수업 시간에 그냥 형광펜 뚜껑을 닫았다 열었다 빨강하고 노랑하고 또 뚜껑이 바뀌었다네. 그거 바꿔 끼고 그냥 잣대 찾았다가 지우개로 막 지워가지고 불어버려가지고 뒷사람 그냥 등에 다 묻어버리고 그냥 그것도 털어주고 그냥 부산 떨다 간다니까. 필요 없다니까. 그냥 가볍게 앉아서 들어요. 이게. 그래서 뭔 얘기 하다가 네? 알고 있어요. 좀 집중하고 있는가를 테스트해 본 거예요. 그럼 여러분 봐봐요. 여러분들이 뭐 어떤 중개 사고가 나가지고 손님이 나에게 소송이 들어왔어. 여러분 소송 많이 걸리거든 중개업자들이. 일 잘못해가지고. 그래서 판사는 여러분 소송을 걸면 판사는 반드시 재판을 법을 찾아서 해줘야 될까 안 해줘도 될까? 반드시 재판이 소송이 들어오면 판사는 결론을 내줘야 돼요. 그게 여러분 우리 헌법에 가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예요. 우리 헌법에 가면 다 재판받을 권리가 나와요. 그것도 몇 번을 받을 권리가 있을까? 3번. 우리는 3심제잖아. 대법원까지. 그 3세판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가위바위보도 3세판 하지. 그 재판도 3심제로 되어 있어요. 우리 헌법에 다 나오는 얘기예요. 가보면. 그래서 너희들은 사실을 말하라. 내가 너희들에게 판결을 해줄 것이다. 그 유명한 법원이 있어요. 그래서 소송이 들어왔어. 근데 판사가 전형례 공인중개사법을 찾아봤더니 없네. 그런 내용이. 어떻게 판결해야 할지 모르겠어. 에라 나도 모르겠다. 집에 가버리네.
너들끼리 알아서 하라고. 그건 있을 수 없어요. 그럼 판사는 이제 상법을 찾아봐야 된다는 얘기야. 재판을 하려면 우리 법이 없으니까. 왜? 중개업자도 상인이라 그래요. 상법에도 없네 또. 그럼 중개업자도 백성이지. 그래서 또 민법을 찾아봐야 돼. 그래서 순서가 이렇게 된다고. 아시겠나요? 그래서 각 전문 직종에는 특별법이 다 존재하고 순서가 이렇게 된다 이런 얘기야. 자, 그러면 이제 책을 보세요. 이제 책 보고 싶어 죽겠는데 잘 참았어. 저 뒤에 두 사람 빼고는. 그러면 1번에 두 번째 줄 봐봐요. 개인 간의 사적인 법률 관계를 규율하는 민법의 뭐다? 특별법의 성질을 가진다. 줄치고 싶어 죽겠다. 그거다 쳐줘야겠지. 그 다음에 계속 읽어보면 결국 개공과 의뢰인 간의 중개계약에 관하여 우리 법에 규정이 되지 않은 사항은 무엇을 찾아봐라? 민법을 찾아봐라. 적용된다고 돼 있잖아. 다 써졌다니까. 설명 듣고 보면. 넘겨보세요. 넘겨보면 맨 위에 규정이 없는 사안에 대해서는 민법의 일반 규정을 보충 적용이 되므로 민법의 특별법의 성격을 지닌다. 이 우리 공인중개사법이 민법의 특별법이란 얘기지. 봐요. 소설책이잖아. 설명 듣고 보면. 이게 설명할 때 책 보면 고통의 시작이고 설명 끝나고 같이 보면 아무것도 아니고 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설명을 드려야 돼. 그래서 자, 그 다음에 2번 봐봐. 상법은 아까 민법 4,700만 중에 100만 상인을 위해서 만든 법이라 했지. 이 상법은 민법에 대한 뭐다? 특별법이라니까. 그래서 상법은 상업적 생활관계, 상인들을 규율한다는 뜻이요. 아시겠나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줄로 내려가는 거예요. 따라서 나오죠. 거기다 줄을 치면 상인에 관한 일반 규정인 상법 총칙의 일부여 전부여. 일부에다 줄 쳐야 해요. 일부가 중개업에도 뭐요? 적용이 된다. 간단하잖아. 안 간단하나요? 말 시키지 말라고? 지금 줄도 못 찾았다고? 잣대 대고 치니까 줄을 못 찾지. 늦게 따라오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3번은 뭐라고 되어 있나요? 중간법, 혼합법이라고 되어 있죠. 중간법, 혼합법. 이제 시험에서 그래도 많이 지문에 등장한 게 그 중간법, 혼합법이 많이 등장을 했어요. 여러분 기출문제 보면. 그러면 거기 봐봐요. 이 법은 공법관계, 동골뱅이, 사법관계가 혼합된 뭐다? 중간법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돼 있잖아. 그냥 줄만 쭉 치면 되지. 그냥 삐뚤어져도 상관없잖아. 나중에 잣대 대고 치면 되지 집에 가서. 그래서 우리는 중간법, 혼합법이다 이런 얘기거든. 그럼 줄 쳤죠 지금? 그래서 여러분 이런 얘기예요. 중간법, 혼합법이라는 것은 섞여 있다는 것인데 공법과 사법으로 크게 나눠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세계적인 법의 사조는요. 영미 쪽의 법과 앵글로색슨족, 영미법과 게르만족인 대륙법으로 나눠져요. 크게. 이 프랑스나 이 독일법이 대륙법이에요. 아마 민법에서 법의 연역을 공부할 때 이런 거 할 텐데 이게 크게 나눠집니다. 근데 영미보다는 이 대륙 쪽에 있는 독일 국민들이 매우 철학적이고 논리적입니다. 독일 사람들이. 그 독일에서 요즘은 법을 거의 만들어요. 독일 대단한 나라지. 지금 유럽에서 경제의 대국으로 마르크화가 다 이게 지배를 할 정도로 대단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가 법을 독일지 법을 일본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왔거든. 학자들이 미학할 때는. 근데 우리는 이제 직수입을 하지 독일로. 그 교수들도 독일어 잘하면 최고예요. 옛날에 일본어 잘했어야 되거든. 70년대, 80년대는. 그래서 이 대륙법계 사람들이 굉장히 논리적인데 이자들은 이미 공법과 사법을 딱 나눠놨어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나라도 여러분 옛날에 법과대학에는 공법학과 사법학과로 딱 나눠져 있어. 공법학과 사법학과로. 그럼 봐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이 우리 지금 시험 과목이 6과목이잖아. 여러분 공부하는 게 물론 이제 학개론, 개론은 이건 법이 아니고 나머지는 법인데 공법과 사법으로 딱 나눌 수가 있어요. 법은. 그럼 봐봐. 공법이라는 것은 국가와 국민,
개인의 법률 관계를 규정해 놓은 걸 공법 관계라고 그래요. 아시겠나요? 국가와 뭐라고? 개인. 그럼 사법은 뭘까? 개인과 개인의 법률 관계지. 이게 이제 초등학교 사회책이 나오죠. 4학년 지책인가? 공법 관계, 사법 관계. 우리가 공과 사를 가려라 뭐 이런 얘기도 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국가라는 것은요. 시군구청장이나 여러분들이 아까 특광도지사 있었죠? 일종의 행정관청이라고 생각하면 돼. 아시겠나요? 국가 행정관청. 그럼 여러분들이 강남구청에 가서 자 가족관계 증명서 한 통 떼주세요. 떼러 가잖아. 공법관계, 사법관계. 공법관계가 되겠지. 구청 갔잖아 지금. 등기소 가서 등기부 한 통 뗐어요. 이런 것도 뭐예요? 다 공법관계라니까. 식당에 가서 라면 한 그릇 주세요. 뭐예요? 사법관계지. 아, 라면 매매계약 아니야. 주문이 청약 아니야? 라면 못 끓여요. 청약 거절 아니야? 가스가 떨어져 가지고. 알았어요. 그럼 승낙 매매계약이지. 이게. 부동산만 매매가 있는 게 아니지. 다 매매계약이지. 이게. 그럼 라면이 그냥 머리카락이 몽땅 들어서 나왔네. 하자 담보 책임을 져야지. 도저히 못 먹으면 교환해 줘야지. 이게 다 민법에서 담보 책임 공부하는 거 똑같다니까. 이게. 그래서 개인 대 개인의 관계를 사법관계라고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공법 시간에 공부하는 거 국토법이나 건축법, 주택법, 정비법, 농지법 이런 것은 다 국가와 개인의 관계지. 그래서 공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에 공법이 그 6개만 있을까?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는? 대부분 다 공법 관계예요. 국가가 전부 다 개인을 다 눌러버립니다. 이게. 아시겠어요? 그러면 공법이 있고 여러분 세법은 공법일까 사법일까? 세법. 세법 과목 있잖아. 세금을 누가 걷지? 국가가 걷죠. 세금을. 양아치가 걷는다고? 아, 나 세금 걷으러 왔다고 노점상한테. 지가 국가요? 그건 갈치하는 거다. 그러지 갈치. 예? 그 세금은 국가가 걷는 거야. 지방세가 있고 국세가 있잖아. 세법. 그러니까 세법도 공법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그럼 등기법은 어떨까? 공부하는 공시법. 공법일까 사법일까? 등기를 어디다 하죠? 등기소. 등기소 관할은 누구요? 법원이 관할하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관청이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다 공법관계라니까. 그래서 등기법은 공법이면서 절차법이라고 하는 거야. 등기 절차를 규정해놨지. 이게 법의 성격이라니까. 그럼 민법은 어떨까? 예? 여러분 민법을 공부해보면 국가가 나와 안 나와? 여러분 민법 시간에 시군구청장 특광도지사가 나오던가 안 나오던가? 공부 다 했고만 그래요. 처만에 쳐가고 있어. 이제 판을 까 2시간 지났으니까. 일체 안 나와요. 민법에는. 시도지사, 특광도지사 민법이 1118조입니다. 총. 옛날 우리 민법도 1118 다 외웠었는데 한때는. 특광도지사 시군구청 안 나와요. 안 나오고 뭐가 나오냐? 맨날 매도자, 매수자, 임대인, 임차인. 가불이 나온다고? 그 시험 문제에 나오지. 그런 거 나오죠. 지상권 설정자, 지상권자, 하다담보 책임, 뭐 조건기한, 여러분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 뭐냐, 맨 이런 거 나오지. 소멸시효가 어떠고, 담보 책임이 어떠고. 그러니까 다 개인 대 개인의 관계지. 그래서 민법이 여러분 사법인 거야. 우리 시험 과목만 가지고 따져보면 민법이 뭐라고? 사법이라니까. 매도자와 매수자, 임대인과 임차인. 국가와 개인은 안 나오잖아. 이렇게 분리되는 거예요. 전 다른 과목까지 성격을 얘기해 줬잖아. 그러면 이제 개론 빼면 이제 우리 과목 남았지. 그럼 2차 과목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우리 과목은 뭐예요? 우리 과목은 뭐예요? 중간법, 혼합법이래. 그러니까 우리는 공법과 사법이 섞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합법이라고. 공법과 사법의 중간에 있다는 거예요. 그 중간법. 여러분 노동법이 다 여기에 해당돼요. 21세기에 만들어진 법들은 대부분 국가와 개인의
관계를 같이 규율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혼합법이 많이 만들어져. 참고로. 그러면 이제 우리 시험에 나오겠지. 그럼 우리는 혼합법이라는데 아까 117개 중에 시험이 어떻게 물어보냐? 이건 사법관계냐 공법관계냐를 물어본다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골라낼 때 외우는 게 아니지. 국가와의 관계면 공법일 거고 개인 대 개인의 관계면 사법이겠지. 그럼 봐봐요. 여러분 자격증은 아까 누가 준다고 그랬지? 여러분 자격증. 에? 그것이 정리가 안 되나요? 아, 특광도지사가 준다고 그랬잖아. 그냥 국가가 주지 결국은. 그럼 공법이요 사법이요? 공법이네. 자, 또 쓰네. 쓰지 말라니까 저기 뒤에. 뭐 썼어? 어쩌면 이렇게 강의 잘하냐고? 안 써도 돼. 그런 거. 여러분 자격증 따가지고 중개업을 하려면 등록을 해야 되죠. 어디 가서? 시, 군, 구청장. 관청 갔잖아. 등록. 공법이요 사법이요? 이게 4조에 나오고 이게 9조에 나와 우리 법에 다. 그럼 거기 책 봐봐요. 공법관계 가로에 나와 안 나와? 자격증, 등록증 나와 있잖아. 이게 자기도 모르게 다 써줬어 책에. 그걸 공법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또 지난달에 하신 분들, 여러분 중개 수수료를 중개업자가 초과해서 받으면 처벌돼야 안 돼? 다 처벌해버리지. 아, 여러분 상식으로 알고 있잖아. 중개업자가 수수료 더 받으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죠. 다 처벌되거든. 그러면 이 처벌을 누가 할까? 매수자가 와서 깃방맹이를 쳐버릴까? 너 200인데 왜 300 받았냐고. 그게 처벌인가요? 그건 폭행이지. 처벌은 누구만이 할 수 있어? 국가만이 할 수 있잖아. 처벌은. 그러면 처벌도 공법이요 사법이요? 공법이잖아. 그거 써줬잖아 책에. 제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봐봐. 민심은 촛불시위 같은 거 보면 뭐 여론조사에 보면 거의 90%가 대통령을 하야시켜라. 뭐 처벌해라. 구속해라.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 하죠. 이게. 그럼 국민이 잡아다가 처벌해 볼 수 있을까? 예를 들어서 범죄자를? 안 된다니까. 국가만이 할 수 있다니까. 그래서 처벌은 다 공법관계인 거야. 여러분이 죄 지은 것을 친구가 너 이리 와. 왜 나쁜 짓 했냐? 너 징역 1년. 하면 알았어. 갔다 올게 하고 교도소 갔다 오나요? 어디로 갔거나 청송으로 갔거나 서울구치소로 갔거나. 그게 아니지. 처벌은 다 국가만이 할 수 있는 거야. 그걸 국가의 공권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가끔 그러잖아. 시 지나볼 때 공권력에 도전하는 자는 물대포를 쏴버리겠다 막 하잖아. 물대포. 국가 공권력에 도전하지 마라. 그게 그 말이에요. 이게. 그럼 봐봐요. 이제 지난달에 공부하신 분들 A가 있고 B가 있어요. 자꾸 들어야 돼. 그래야 여러분들 니걸 마인드가 형성되지. 자꾸 뭐 끄적거려봐야 아무 필요 없어요. 진짜입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여러분들 한번 5월쯤 가면 내가 왜 썼지 하는 거예요. 그때 후회해봐야 늦었어. 책에 다 있거든. 그리고 설명하고 책을 다 줄쳐주거든요. 자, 매도자가 있어요. 매도자, 이 매수자예요. 지난달 하신 분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매도 의뢰인이라니까. 자, 내 아파트를 6억에 팔아주세요. 의뢰인이지. 팔아주세요. 청약이지. 민법 총칙입니다. 청약. 중개업자가 6억에 팔아드릴게요. 승낙을 했네. 두 사람이서 지금 뭐요? 계약을 했지. 팔아달라 알았다. 이걸 무슨 계약이라겠지? 이걸 중개 계약이라겠죠. 이제 처음 하는 분들은 그냥 기다려야 돼. 이게 저 뒤에 다다음 주에 나옵니다. 22조, 23조거든. 중개 계약. 이게 서로 물건을 팔아달라는 계약이라니까. 또는 물건을 사주세요. 중개계약. 그러면은 이 중개계약을 봐봐요. 매도자도 개인이네. 중개업자도 뭐요? 개인이잖아. 그럼 이 사법일까 공법일까? 결국 사법적 요소지. 그 책을 봐봐. 책의 사법적 요소에 아까 줄친데
중개계약 들어가 있지. 이건 여러분들이 처음 하는 사람은 기다려야 돼. 아시겠나요? 그 다음에 또 봐봐요. 중개업자가 이자에게 소개를 줬어요. 이 집을. 여러분 지난달에 하신 분들 중개업자가 이 집을 매매나 임대차를 중개할 때 이 물건에 대해서 부동산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안 해야? 다 해야지. 등기부를 떼보고 대장을 떼보고 현장 가서 물이 새는지 안 새는지 다 조사를 하겠잖아. 전혀 조사를 안 해버렸어. 엉터리 물건을 소개했다니까. 비에게. 그 장마철에 막 물이 새네. 집에. 벽에서 곰팡이가 막 쓸어가지고 애들이 폐렴에 걸릴 정도로. 그러면 매수자나 임차인은 이 집주인에게 뭘 물을 수 있지? 담보책임 물을 수 있지. 담보책임 민법. 담보책임을 묻고 중개업자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너 왜 일을 있다고 그랬냐? 너도 잘못했으니 손해배상을 해라.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중개업자에게도. 있지? 그래서 여러분들 30조에 가면 우리 법 손해배상 규정이 나와요. 이거 한 기억나지? 지난달에. 그러니까 여러분 봐봐요. 한순간 늦게 오면 이렇게 고통스러워. 근데 여러분 이제 3월 되면 이걸 다 알아들어요. 지금 왔으니까. 그럼 또 3월 달에 또 오시는 분이 있어요. 한번 해보겠다고. 그럼 여러분들은 굉장히 그 사람들 보면 답답하거든. 저 사람들은 언제 저 기초 닦을까 하고. 근데 안 늦어요. 3월 달도. 왜? 5월 달에 온 사람도 있거든. 이거 학원 개강했냐고 물어봐요. 개강을 작년 11월에 했어요. 그럼 이제 학원에서 되게 1차만 하라고 그래. 늦었다고. 이제 1차만 하라고. 그런 경우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적시에 오신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해가 안 돼도 조급할 필요 없어요. 조급할 필요 없다고. 그래서 이 손해배상을 봐봐요. 그러면 매수자가 중개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죠. 그럼 개인 대 뭐요? 개인이 싸우잖아. 여러분 중개업자가 공무원인가요? 공무원이 아니잖아. 그럼 개인 대 개인이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사법이요, 공법이요? 사법이잖아. 그 책에 봐봐. 손해배상 써졌지?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생각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하면 117개를 여러분들이 다 골라낼 수 있어. 뭐가 시험 문제에 나오든지. 이런 원리를 찾아가야지. 그 몇 개 달랑 외웠다 해서. 거기를 벗어나서 되거든, 문제를. 책에서는 예시로 몇 개만 써놓은 거지, 거기다가 지금. 아시겠나요? 그래서 이해를 우선적으로 해야 해요. 만약 이게 공무원이었으면 중개업자가 신분이 국가배상 청구도 되거든요. 여러분들 공무원들이 불법이나 위법행위를 하면 여러분 국가배상 청구할 수 있어요. 개인 대 개인이라 그런 거야. 자, 이렇게 해서 중간법, 혼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이제 이해를 했어. 이해됐죠? 이제 기억하고 못하고는 여러분의 숙제지. 이제. 자, 그 다음에 4번으로 가면 국내법이라고 나오네요. 자, 이 법은 대한민국 영토 내에만 미친다. 우리는 국제법이 아니라 국내법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당연한 얘기를 써놓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법을 만들면 우리나라 영토 내에만 효력이 미칠까? 일본까지 미칠까? 말이 안 되잖아. 그거 지금 그 얘기라니까. 일본에서 만든 법은 일본만 미치는 거지. 또 바꿔 얘기해서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고생해서 자격증을 땄어 지금. 그럼 이 자격증을 미국 가서 써먹을 수 있을까? 일본 가서. 안 되잖아. 그래서 우리 법도 다 국내에만 미친다는 뜻이야. 그걸 국내법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거기 세 번째 줄에 중간을 봐봐요. 거기다 줄치면 우리나라 사람이지만 외국 부동산에 대한 중개법을 영위했어요. 외국 부동산. 그럼 우리 법이 적용될까? 외국 법이 적용될까? 당연히 그 나라 법이 적용되지. 지금 일본인들이 뭐 송도에 뭐 부동산 많이 투자한다는 얘기 막 나오죠? 이미 제주도는 짱꼴라. 중국에서 뭐 거의 다 투자를 했다고 나오지 지금. 그러면 일본 사람이나 중국 사람이 한국에 있는 부동산을 지금 매매를 하고 투자를 했다니까. 우리 한국의 부동산에 중개행위가 이루어졌지. 그럼 우리 법이 적용될까? 중국법이 와서 적용될까? 우리 법이 적용된다니까. 지금 그 얘기를 써놨잖아. 국적으로 따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 봐요. 우리 중개업자인 까치부동산 사장님이 까치가 김칠뜨기를 데리고 일본을 갔어요. 일본 후쿠시마에 있는 원전 옆에 땅을 3,000평을 사줬어요. 생명이 살 수 없는 그곳에. 그러면 우리 법이 적용될까? 일본 법이 적용될까? 일본 법이 적용되지. 거기에서 중개행위가 이루어졌잖아. 그런 얘기야. 이런 걸 우리가 국내법이라고 그래.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법의 성격 이런 것도 나중에는 자세히 설명 안 합니다. 이제 한 번으로 족한 것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것도 아마 여러분 기출문제 보면 지문들이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잘 기억을 하세요. 특히 중간법, 혼합법. 그 시험 지문이 자, 우리 공인중개사법은 혼합법의 성질을 갖는데 중개계약은 대표적인 공법적 요소에 해당된다. 이렇게 나와. 지문이. OX요. X지? 중개계약은 어디에 속한다고? 사법에 속한다겠지. 그럼 간단하게 찍어내야지. 이해됐나요? 그런 식으로 다 나와. 그러니까 줄친데만 잘 보면 돼. 자, 이제 넘겨보세요. 26페이지. 이제 2조로 왔어요. 이제 용어의 정의라고 나오네. 용어. 우리 법에서 사용하는 법률 용어의 정의란 말은 그냥 낱말풀이야. 뜻. 여러분들이 법을 공부하려면 우리 법에서 사용하는 법률 용어의 개념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그 뜻이야. 이런 걸 용어의 정의라고 그래요. 아마 각 과목별로 여러분들이 첫 시간, 둘째 시간에는 보면 대부분 용어가 나올 거예요. 그 용어를 빨리 외워야겠지. 그래야 그 과목을 빨리 여러분들이 정복을 한다니까요. 우리가 이제 뭐 영어 공부하려면 우리가 알파벳을 먼저 해야 되잖아. 일본어 하려면 히라가나를 먼저 외우라고 그러죠. 우리 한글 하려면 기억, 니은, 자음, 모음을 빨리 외워야 되고 똑같아. 우리 법을 빨리 정복하려면 거기 6개의 용어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제 알아야 되는데 이 용어의 정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초이면서 시험에 매년 나오는 거지. 그래서 그 1번부터 봤더니 박스 안에 6개가 있네. 1번이 뭐요? 중개. 2번이 공인중개사. 여러분 자기 소리를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자꾸 읽어야 외우죠. 그 다음에 중개업. 4번에 개업 공인중개사라고 돼 있어요. 5번에 소속공인중개사. 6번에 보조원입니다. 이 조문을 여러분들이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사실은 외워야 되거든. 근데 올 7월 달까지도 이걸 못 외운 사람들이 있어요. 계속 고통받아요. 징한 사람들 있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줄친곳을 자주자주 읽어서 극복을 해야 돼. 이게. 그러니까 거기 보면 중개라는 개념이 나오고 3번에 중개업이 나오죠. 이 글자 한자 차이인데 의미가 완전히 틀리다는 거예요. 의미가. 아까 우리 공인중개사법은 어느 분야에 적용되는 일반법이라겠죠? 지금 3분 지났는데 다시 앞에 가보세요. 아까 일반법, 기본법 있었잖아. 줄 쳤잖아. 어느 분야에? 부동산? 이제 책도 못 찾아버리네. 다음 주 되면 진도 안 나갔다가 걷네. 중개 및 중개업 분야라 했잖아. 이제 중개와 중개업이 나왔잖아. 나왔지? 금방 줄 쳤지? 봐봐요. 여러분 이렇게 뒤집어 본다니까. 줄 친데도 써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줄 친 거나 잘 알아야 한다니까. 이제 다음 주 되면 진도 안 나갔다 한다니까. 누가 줄 쳐놨지 이렇게 한다니까. 본인이 쳤잖아. 가슴을 치고 싶죠. 스스로. 내가 왜 이러지 이렇게. 잘 봐야 돼. 줄친 데를. 그래서 우리 법은 중개 및 중개업 분야를 규율하는 일반법이라 그랬거든 아까. 그 중개와 중개업이 한자 차이인데 의미가 완전히 달라버려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이제 이 중개와 중개업만 가지고도 5월달 심화과정에 가면 1시간 반을 해요. 2개만 가지고.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하니까 의미가 많이 포함되어 있고 시험에 많이 나오거든. 그 중요한 데는 자세예요. 그 민법이 여기서 거의 막 설명이 되죠. 이런 민법 많은 도움을 받게 돼. 이게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하는 것인데 그러면 이제 그 교재를 봐봐요. 1번에 중계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중계가 얼마나 많은지 양이 쭉 넘겨봐요. 여러분 30페이지까지요. 중계가. 이게 이제 민법적인 내용들이 많이 이제 여기에 연관돼요. 그 다음에 오른쪽 2번이 뭐야? 중개업이라고 되어 있네. 중개업은 다음 페이지까지 이어져요. 이 시험에 많이 나오는 부분이요. 그 다음에 이제 34페이지 보면 뭐가 나와요? 공인 중개사. 순서를 바꿔서 거기 3번부터 하는 거예요. 공인 중개사부터. 이제 이걸 보고 나서 중개업을 다음 시간에 바로 하는 것인데 공인중개사를 한번 봐봐요. 조문을 거기다가 그대로 좀 옮겨놨어. 첫 번째 줄에 줄을 딱 치면 돼. 자, 공인중개사라 하면 그랬네. 이 법에 의하여 공인중개사 자격을 거기다 줄치하여 자격을 뭐요? 취득한 자를 말한다. 조문이잖아. 이제 이 법에 따라 아까 이 법이라는 것은 무슨 법을 말한다고? 공인중개사법이. 그럼 여러분 4조가 다음 주에 이제 나와요. 그럼 4조에 가면 여러분 시험은 누가 시행하느냐? 그게 나오고 자격증은 누가 주느냐? 이게 다음 주에 나온다고 아까 얘기했던 거. 자꾸 들으면 다음 주에 낯설지가 않아요. 미리 돼서 땡겨다가 막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3주만 들어도 우리 법의 용어가 거의 나와버려요. 그렇게 여러분 연관돼서 공부를 하지 않으면 문제를 못 풀어요. 예. 그래서 이제 시험 과목은 몇 과목이고 과목당 몇 점에 평균 몇 점을 맞아야 합격하는데 그런 내용들이 이 법 4조부터 8조까지 나와요. 이제 다음 주에. 그래서 이 법에 따라서 여러분들 시험 봐서 결국은 자격을 뭐요? 예? 아, 그거 써줬잖아. 자격을 취득한 자라니까.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뭐라고 한다고? 공인중개사. 거기다가 더 이상 사족을 붙이면 안 돼. 사족을. 쓸데없는 말을 붙이면 안 된다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격을 취득하여 중개업에 근무하는 자 이렇게 나오면 맞을까 틀릴까? 틀려버린다니까. 일체 붙이지 말라고 그랬 있잖아. 이게. 그러니까 자격증을 따서 이 사람이 군대에 가버렸거나 내가 나중에 써먹으려고 미리 따놓은 사람들 있지? 또는 스펙 살려고 또는 이제 시집갈 때 혼수품으로 쓰려고 미리 따놓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공인중개사라고 해요. 그럼 이 자격증을 어디다 보관한다고? 그렇지, 장롱. 장롱면을 하니까 요즘엔 장롱이 안 나와요. 이제 고시라고 승격되면서 이제 고시잖아. 주변에서 따면 인정해 주잖아. 그러니까 요즘은 거실에 걸어놔요. 그래가지고 자꾸 친구들을 불러요. 보라고. 그 따놓고 관망한 사람들, 쉽게 말하면 그걸 다 우리는 뭐라고 한다? 공인중개사라 그럽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네 번째 줄을 봐봐요. 이와는 달리 거기다 줄을 쳐봐. 공인중개사가 자격증을 따서 등록을 해버리면 뭐가 된다? 개공이 되고 개공 밑에 소속되어 중개업무에 종사 이를 배우고 있으면 뭐라고 한다? 소속 공인중개사라고 한다. 다 틀려버리지 지금. 그러니까 이런 것이 이제 이해가 되지 않으면 이제 공부를 엉터리로 하게 돼. 그 네 번째 줄 줄치한다니까. 줄친 데만 딱 보면 된다고. 이제 이게 이제 하나씩 설명이 되어지니까 줄만 일단 쳐놔. 그 다음에 이제 4번으로 가는 거지. 4번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개업 공인중개사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처음 하는 분들은 거기다가 중개업자라고 써놔요. 중개업자. 여러분들이 아마 중개업자란 말은 많이 들어봤지? 처음 하는 사람도
처음 다 안 하는구만.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이 중개업자를 작년, 재작년부터 기업공인중개사로 명칭만 바꾼 거예요. 내용은 똑같아. 그래서 우리가 통상 중개업자, 기업공인중개사 같이 얘기를 합니다. 써놨나요? 중개업자라고? 그래서 기업공인중개사는 그럼 뭐냐? 이제 조문을 봐요. 1번 정의라고 써졌죠? 자, 개업공인중개사라 하면 그랬잖아. 이 법에 따라 거다 줄지하여의 중개사무소 뭐요? 개설 등록한자에다가 줄지하지. 등록한자. 또 다음 주에 또 이걸 해요. 이제 구조에 나오거든요. 이게 지난주에 하신 분들은 지난달에 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자격증만 따가지고 이자가 중개업을 하면 처벌된다겠지. 그래서 그 다음 절차가 바로 등록이라는 절차가 있다겠잖아. 그럼 식당을 하면 허가 받으라겠지. 허가. 미장원, 호프집, 골프장, 노래방 다 허가 받는다니까. 근데 우리는 허가 받아 등록을 해. 등록한자라고 돼 있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개사무소에 가면 등록증이 걸려 있는 거야. 이건 정부 정책의 문제예요. 어떤 것은 허가로 규정을 해놨고 어떤 건 등록이고, 여러분 어떤 직종은 또 신고만 하면 할 수 있는 게 있어. 어떤 건 또 인가받으라고 그래요. 이거 행정법이라면 신경 안 써도 되는데 우리는 등록한 자요, 허가받은 자요. 등록한 자를 개업 공인중개사라고 해요. 그래서 등록증이 걸려 있다. 그런 얘기요. 그러면 이제 2번으로 내려가면 종별이라고 나오네요. 종별. 오늘 해야 할 것 중에 그 종별 세 가지를 기억하는 게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 종별이란 말은 종류를 말해. 여러분들이 지금 집 앞에 보면 중개업자들이 많잖아. 사무소가. 근데 그 자들이 다 똑같은 중개업자가 아니라 잘 보면 종류가 틀려요. 여러분들 종류가. 그래서 거기 봤더니 종류가 세 가지가 있다고 돼 있지. 목차를 항상 먼저 보라겠지. 1번은 뭐라고 돼 있어? 법인이라고 나오잖아. 이걸 우리가 중개법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법인 내에서 중개업을 한 사람도 있다 이 말이야. 2번이 뭐야? 제대로 읽어요. 어리버리 하지 말고. 그럼 점수가 어리버리 나온다니까.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라고 되어 있잖아. 오른쪽 페이지 밥 먹는 손. 그 2번. 그 개인사무소라고. 하나는 법인사무소. 아시겠나요? 그럼 3번이 뭐예요? 그래서 부칙 6조 2항의 자, 이런 부칙 6조 2항, 그걸 중개인이라고 해요. 시험은 부칙 6조 2항의 자 이렇게 나와. 그걸 우리가 줄여서 뭐라고 한다고? 중개인. 그래서 현재 중개업자, 즉 개공의 종류가 몇 가지가 있다고? 세 가지. 반드시 외워야 해요. 앞으로 이제 진도를 나가면 이 세 가지의 차이점을 계속 우리가 공부를 하거든.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격증을 땄잖아요. 이번에 자격증을 따면 여러분들이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등록할 수 있느냐?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반드시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게 돼 있어. 내가 법인으로 하든 스케일 크게, 아니면 내가 동네 아파트 단지 내에서 개인 사무소를 내든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중개인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어. 그럼 중개인이 뭐냐? 이걸 이제 잠깐 설명을 드리면, 그 오른쪽 페이지 3번을 봐봐요. 3번에 3번만 보면 돼. 따라서 나오죠. 자, 이러한 개공은 자격증이 뭐요? 없는 개공이므로 폐업이나 등록이 취소되면
다시 자격증을 취득해야 중개업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개공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자격증을 따서 등록을 할 분들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폐업을 해버리면 자격증은 살아있을까 없어질까? 살아있지. 등록증만 없어지거든. 여러분 식당을 하려고 내가 조리사 자격증을 땄어요. 여기 봐야 저 뒤에 나중에 후에 이제 1, 2월 달에 잘 못 잡잖아요. 기초가 3월부터 안 나와요. 그 사람 못 따라오거든. 이런 과목별로 1, 2월에 잘 따라와야 돼. 그래야 이제 기초가 돼야 3, 4월에 조금 여러분들 알아들으니까 재미가 있지. 1, 2월 달 어리버리 해보세요. 그럼 나중에 3, 4월 달에 안 온다니까 그 사람들 이제. 그러니까 집중해서 하셔야 돼. 수업할 때는. 지금 여러분들 12시네. 아마 집에서 공부했어 봐요. 벌써 누웠어. 누웠다니까. 그 뭔 소리에 깨보니까 혼자 동영상 돌아가고 있어. 그런 세월이 3년 4년 아깝잖아. 이제 가두리장 시장에 딱 들어오니까 뭐야. 나가지도 못하지 이제. 눈치 보여서. 그래서 월가 매야 돼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50분 아마 1시간 여러분 집중하기가 쉽지 않지. 처음 하는 사람들은. 지금. 그거부터 집중력부터 길러야 돼. 여러분들 나중에 시험 때 2차는 세 과목을 동시에 보죠. 세 과목 50분씩 주잖아. 그럼 150분이잖아. 예? 150분이면 뭐요? 2시간 반을 집중해서 풀어야 되거든. 그럼 집중력이 없는 사람들 있잖아. 자꾸 막 스마트폰 보고 막 여기저기 좌우 기웃거리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 주의가 산만한 사람들. 집중력을 없어가지고 자기 실력 발을 못 오고 와서 매번 떨어진 사람들이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집중하는 훈련도 하면 할수록 길어지지. 이제 그러니까 집중하셔요. 나중에 이왕 시작한 거 이왕이면 1년 만에 따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종류 세 가지는 아무튼 집중해서 외워야 돼. 그럼 중개인은 그 자격증이 없다고 돼 있잖아. 그럼 여러분들은 자격증을 따서 등록했기 때문에 등록해서 폐업하면 자격증은 살아남다니까. 근데 이자는 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폐업하면 다시 등록을 해야 해요. 아니 자격증을 따야 돼. 그 말이죠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 식당 같은 것도 내가 식당 하려고 조리사 자격증을 땄어. 내가 식당 허가를 받았어. 장사가 안 돼서 폐업했어. 그럼 식당 조리사 자격증이 없어지나요? 그건 또 쉽게 이해를 합니다. 똑같은 거잖아 지금. 아시겠어요? 폐업했다 해서 식당만 못하는 거지 조리사 자격증이 없어지는 게 아니듯이 우리도 자격증은 살아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줄을 쳤는데 여러분들 앞 페이지 25페이지를 가봐요. 25페이지. 거기 25페이지를 가면 지금 그 도표가 하나 나와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자 하는 중개업이 연역이 써졌지. 이 중개업이라는 직업이 역사적으로 어느 시대 때 출현했는가 그거예요. 그래서 역사학자들한테 물어봤더니 거기 무슨 시대가 나와? 고려 시대가 나오잖아. 고려는 누가 세웠죠? 최수종이? 왕건이가 세웠지? 그래서 사극을 보면 이 객주가 나오죠. 객주. 객주. 오늘날로 말하면 여러분 종합상인을 말해요. 객주. 객주라고 그러죠. 이때 이 객주는 종합상인으로서 뭐 염전, 소금, 포목, 어음, 숙박 이런 걸 다 해요. 이 사람이. 인삼도 하고 부동산도 취급합니다. 이자가. 그래서 오늘날 종합상인이 해가지고 부동산도 취급하기 때문에 거기 보면 뭐라고 돼 있어? 중개업의 기원이라고 돼 있지. 그거 하나 알아둬야 해. 기원 동글뱅이. 그래서 임기원이가 아니었어 이거. 그래서 객주 중개업의 기원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요. 이게 시대가 바뀌어서 이제 조선시대로 와요. 조선시대. 이제 역성혁명. 누가 세워요 이제? 이성계지 이방원이야.
이성계 이시 500년 이시조선. 아, 이성계가 세우잖아요. 그러죠? 이성계. 이성계는 우리 한민족인가요? 원래 저기 거란 쪽에 그쪽에 말장수였지. 산적하고. 여러분 육룡이 나르샤 보면 이성계 나오잖아. 말 잘 못하잖아. 그쪽 말을 쓰잖아. 북방민족의 말을. 예. 아무튼 조선시대 와요. 조선시대 오면 이자가 이제 객주를 따라다니면서 흥정꾼 역할을 했던 거간이라는 자가 나옵니다. 거간. 이 거간을 흥정꾼이라고 그래요. 그 염정거간, 우거간, 포목거간, 인삼거간 막 이게 나옵니다. 그 중에서 부동산만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거간이 나와요. 그게 두 번째. 각회 집주름에다 줄체하여 집주름. 이게 이제 시험에 한번 두 번 나왔어요. 각회. 이자가 최초에 나오네. 최초 전문 중개업자라고 나오죠. 그 표에. 그래서 이 각회 집주름이 오늘날 까치부동산 사장님 선배예요. 그래서 이 각회가 옛날에 한 두 번 나왔어. 시험에. 집가짜를 써. 각회. 요즘엔 잘 안 쓰지 이제. 여러분 뭐 퀴즈 문제들 이런 거 많이 나와요. 각회 집주름. 사극 같은 거 18세기 영종조 시대 때 보면 집주름 이런 거 자막으로 나와요. 그게 여러분 선배요. 까치부동산. 이자들이 집문 보던 장소를 우리가 복덕방이란 말이 여기서 유래가 돼요. 복덕. 복덕이 생기. 복. 덕. 내가 자총령 우백호에 입각해서 풍수지리에 입각해서 그 집에 집을 사주면 복과 덕이 불러 일으킨다 이 말이야. 좋은 말이지. 복덕방. 생기복덕에서 이 방자가 여기서 이렇게 된 거고. 그래서 복덕방이 여기서 유래가 됩니다. 지금은 뭐라고 그래요? 중개? 사무소라게 하지. 복덕방이라면 맞아 죽어요 중개업자들한테. 내가 무슨 집주름이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날로그 시대 사람이냐. 이게. 그래서 여러분 참고로 18세기 영종주 시대죠 이게. 이때 한성부 우리 서울에 복덕방이 한 100여 개 있었대요. 조선 후기에 영종시대. 영종조면 사도세자 영화 보셨죠? 그 시절이거든. 실용주의가 싹트는 시절. 그래서 여기에 종사 인원이 한 500여 명. 그 당시 인구에 비하면 상당히 부동산이 그때도 활성화됐어요. 그래서 그런 문헌이 있단 말이지. 이게 복덕방.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 기억할 것은 각회 집주름이 최초의 중개업자. 우리 부동산 중개업의 기원은 객주에서 출발. 상식으로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요즘에는 잘 안 나오는데. 그 다음에 거기 표에서 해방 후를 봐요. 소개 영업법이라고 나오죠. 동글뱅이. 그 다음에 부동산 중개업법. 동글뱅이.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법. 그 순서가 이렇게 발전해 왔어. 그래서 옛날에 신고주의, 허가주의, 등록주의로 바뀌잖아. 그래서 우리 중개업도 허가주의 시대가 있었다니까. 식당처럼. 그러다가 지금은 등록제를 취하고 있어요. 지금 등록만 알면 돼 그냥. 자 이제 중개인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제 잘 보면 우리가 1945년도에 해방이 되죠. 이게 1945년 해방이 돼가지고 1961년에 이제 5.16 쿠데타가 터지지. 그러다가 1984년 전두환 정부의 이런 과정이 오는데 우리 중개업의 이런 과정 속에 1945년이면 여러분 우리 소개 영업법 시대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제 36년 동안에 우리가 해방이
독립군에 의해서 해방됐어요. 독립운동으로 해방됐어요. 그냥 주어졌어요. 연합군의 승리로 히로시마에 원자탄이 떨어지면서 갑자기 해방돼 버리지. 그러다 보니까 국가라고 할 만한 아무런 체계가 전혀 안 갖춰진 상태에서 해방이 되죠. 이 무주공산이요 그냥. 그러다 보니까 문명도 많고 이제 시험을 국가가 볼 만한 여력도 없어요 그냥. 그래서 이때도 누군가는 사글세빵을 소개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라도 신고만 하고 시험 없이 막 소개 영업을 했어요. 그때를 우리는 소개업자라 그랬어요. 그래서 일본놈 법이 그대로 시행돼요. 일본법을 그대로. 왜? 우리 법이 만들 만한 능력이 안 된다니까. 그 이런 민법도 다 이거 일본법 적용돼요. 그 당시에 다. 1961년도 5.16 쿠데타 이후에 법이 조금씩 만들어집니다. 박정희 쿠데타 이후에. 그래서 대부분 다 일본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소개영업법이 일본법을 써. 그 이때는 신고만 하고 무자격 시대. 아무라도 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쌀가게 사장님들, 담배가게 사장님들, 전빵 아줌마, 철수 엄마이 이런 사람들이 소일거리로 이 소개업을 시작합니다. 언제까지 그러냐? 84년 이전까지. 그래서 그 당시에는 막 저 골목 같은 데 가면 가게 아줌마들이 막 소개하고 그랬거든. 이게 여러분들 우리 중기업의 출발이야. 그러다가 1979년도 이제 후반부 70년대 후반에 가면 부동산 투기가 일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에도 공업화 산업화가 되면서. 그래서 이때 이제 이 무자격자들이 막 중개업을 하다 보니까 부동산이 막 거래가 활성화되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계약 2건 쓰면 한 건은 소송이 걸려요. 법을 모르니까. 여러분 지금 봐봐. 지금 여러분들 계약서 쓰라면 쓸 수 있을까? 똑같지 뭐 이 사람들. 자격증을 안 따봤으니. 그러니까 맨날 사고 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1984년에 만든 법이 거기 뭐라고 돼 있어? 부동산 중개법이라고 나오지. 이 법이 이제 만들어지면서 소개영업법은 사라지고, 그리고 85년도 제1회 공인중개사 시험이 시작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몇 회야? 28회까지 왔지. 그래서 1회 때 한 6만 명을 합격을 시켜요. 다 줘버렸지 그냥 거의. 그 사람들 앞에서 다 줬다고 하면 안 돼. 자기 때가 제일 어려웠다고 그래요. 지금 10,000명, 15,000명씩, 8,000명씩 뽑다가 62,000명을 합격시켰으니까. 아무튼 이렇게 됐어. 그러면 봐봐요. 아까 이 소개영업법 때 무자격으로 하는 사람들 있잖아. 이제 이 사람들이 문제였지. 이 사람들은 시험을 안 본다고 막 데모하고 그래요. 우리 기득권 인정해주고 자격증 그냥 달라고. 그렇게는 안 된다. 해가지고 절충한 게 뭐냐. 자격증 시험 안 봤으니까 자격증 안 주고 그 대신에 등록증만 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등록된 자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개업 공인중개사 중에 중개인이 나오지.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연세가 많겠어 적겠어? 연세가 많지. 이분들이 중개인이에요. 이분들은 자격증 없이 등록만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아까? 이분들이 중개인. 지금 현재 한 14,000명 살아계셔요. 법인이 한 700개. 나머지가 다 개인사무소. 그래서 전국에 중개업자가 지금 한 9만 명이 조금 넘습니다. 강원도부터 제주도까지. 그래서 분포가 법인, 개인사무소, 중개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연역을 설명을 드렸으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굉장히 수월해요. 이제 다시 35페이지로 가봐요. 가보면 그 3번 봐봐. 따라서 나오네. 다시 읽어보는 거예요. 줄치인데 35페이지라니까 페이지는 맨 밑에 써 있다니까. 따라서 이러한 개업 공인중개사는 그랬네. 뭐는? 개업 공인중개사는 그랬잖아. 자격이 없는 뭐다? 잘 보라니까. 개업 공인중개사에 속한다니까. 이걸 구별 못한 사람이 7월달까지 구별을 못한다니까. 지금 개업 공인중개사가 셋으로 나눠지지? 그 다음에
이자가 폐업을 해버렸거나 등록이 취소돼 버리면 차익증을 다시 취득해야 등록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 아시겠나요? 근데 이분들이 폐업하겠어 안 하겠어? 인공호흡기를 꽂아도 폐업은 안 해요. 그럼 다시 따야 되는데 이제. 근데 여러분들 같으면 폐업해버리지. 그리고 다시 등록하면 되니까. 이런 차이가 있어. 그래서 중개인은 고시 합격을 못했기 때문에 이자는 경공매도 못하게 해요. 여러분들은 경공매 할 수 있거든. 이런 차이점들이 앞으로 계속 나와 이제. 이 고시 합격 못했다는 서름이 굉장히 커요 이 사람이. 그때는 좋았지 시험을 안 봤으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 중개인 부분이 계속 나오고 시험은 다음 중 중개인과 공인중개사의 특징을 기술한 것 중 틀린 걸 찾아라 이렇게 나와. 또는 세 개를 몽땅 물어봐. 개업공인중개사의 종류별 차이점을 기술한 것 중 잘못된 걸 찾아봐라 이렇게. 아시겠나요? 종류가 세 개가 있다는 것을 꼭 아셔야 돼. 자 이렇게 해서 개업공인중개사 줄친 거 얘는 필요 없어 지금. 이거 안 읽어도 돼. 뒤에서 다 다시 나오거든 이게 다음 주에. 지금 몇 개 서론만 제가 여기다 구색 맞추려고 써놓은 거지 이게 공부하라고 써놓은 게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차를 딱 기억하는 거예요. 이제 5번에 가면 소공하고 뭐가 남았어요? 중개 보조원이 남았지. 이거 하면 다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쉬었다가 여기서부터 봅니다.